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마시는 돈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세금 폭탄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발 빠른 사람들이야 이미 뭐 증여로 넘겼거나 아니면 요즘 소유권 이전 등기 잔금하기에 바쁜 시기죠. 그래요. 요즘 잔금들을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죠. 5월달에는 아무튼 다들 바쁜 시기죠. 5월달에라고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되죠. 여기에다가 5월 말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 잔금은 치야 되니까 매매가 됐든 증여가 됐든 바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또한 요즘 들어서 편법과 불법 그래요. 편법 편하게 법을 내 마음대로 이용한다. 불법적으로 법을 내 마음대로 이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시기가 난무하는 것 같아요. 이러한 편법과 불법의 핵심은 뭐 간단하죠. 뭐 세금을 어떻게 하면 안 낼까, 어떻게 하면 탈세할까, 좋게 표현한다면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할까. 그러니 허위의 매매계약서, 허위의 다운계약서, 허위의 증여계약서가 뭐 난무하지 않습니까? 뭐 가까운 예를 든다면요, 10억짜리 아파트가 5억 4천만에 팔았다. 또한 3억짜리 아파트를 1억 5천만에 팔았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매돈이라면 10억짜리 아파트를 5억대에 팔겠습니까? 3억짜리 아파트를 1억 5천만 원에 팔겠냐고요. 이게 반값으로 팔겠냐고요. 아무리 상대방이 예쁘고 아무리 상대방이 마음에 든다 하더라도 이처럼 반값에 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뭐 다운 계약으로 의심을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앞으로 정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단속을 해야 되겠죠. 심지어는 명의만 가져가세요? 그래요. 5월달까지 명의만 가져가고 잔금은 나중에 하자는 거예요. 이런 웃지 못할 매매 거래도 버젓이 내부 부동산에 게시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또한 상담을 해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튼 이처럼 대처하는 사람들은 6월 이후 다가올 위험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뭐 그냥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그래요. 아파트 가격 오를 거야. 그럼 지금까지 올랐는데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야. 그리고 언젠가는 정부가 양도소득세를 완화시켜 주지 않겠어? 이런 막연한 기대감에 의해서 아직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증여를 할까, 뭐 매매로 허위 계약서를 쓸까 말까 하다가 그냥 귀찮은 거야. 그리고 귀찮다는 표현보다는 더 오를 가능성에 아마 많은 기대들을 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혹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죠. 반드시 걱정하게 돼 있어요. 아무튼 6월 이후부터는요. 첫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되죠. 기본 세율에서 플러스 20%, 플러스 30%가 추가로 중과세 되는 거예요. 그러하니 양도 차익의 대가 뭐 4억이라고 한다면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 3억 내지 5억 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40%인데요. 2주택자들은 여기에 40%에 20%가 추가가 되고 3주택자들은 40%에서 30% 추가가 돼요. 70%죠. 그런데 내가 가세 표준이 11억이야. 11억이야라고 한다면 2021년 6월부터는 이제 45%가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45%의 3주택 이하라면 30%가 더 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합이 75%가 되겠죠. 75%의 주민세 7.5% 하게 되면 82.5%입니다. 대단하죠, 세금이. 그만큼 세금이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양도 차익은 10억인데 많이 본 것 같아요. 근데 세금은 8억이 나간다는 거예요, 양도소득세로. 그러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한 두 번째로 본다면 다주택자 보유세인데요. 이렇게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인상된다는 거예요. 6월달부터. 예를 든다면 한 언론에 의한다면요. 내가 서울 서초구 반포 프루지오 전용면적 84제곱미터와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아코르 리브하인 84제곱미터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작년에 종합부동산세를 3,200만 원 납부했다면 올해는 무려 6,900만 원을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엄청나죠? 세금만 6,900이. 1년에 한 번씩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가. 그러니 부담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본다면 양도소득세 단기 매매자에 대한 중과세인데요. 아마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이 6월달 들어서는 크게 실제적으로 효과가 발휘될 것 같아요.
현행은 1년 미만은 40%고요. 1년 이상 주택의 경우 1년 이상 보유만 했다면 그냥 누진세율이에요. 6 내지 뭐 42%, 다음 달부터는 이제 45%가 되겠죠. 그래서 1년만 지나면 누진세율로 언제든지 우리가 팔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또한 급하게 1년 미만에 판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세율이 40%라는 얘기죠. 여기 주민세 10% 포함하더라도 총 44%의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만 납부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6월 1일부터는 1년 미만은 70% 양도소득세라는 거예요. 1년 미만에 팔 경우에는. 그러면 주민세 10% 포함하면 세금만 77%라는 얘기죠. 어때요? 1년 미만에 사고 팔아가지고는 그다지 남는 게 많아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또한 2년 미만 동안 세율이 60%를 적용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단기 매매 같은 경우에도 세금이 엄청나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5월 31일까지는 1년 이상만 지나면 팔아도 누진세율 적용인데 이제는 2년 동안 무조건 보유를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 투자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다지 좋을 것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뭐 미래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투자의 목적으로 아파트를 샀는데 무조건 2년이 지나야지 누진가세야. 그러니 2년 동안 집값이 오른다는 보장, 이러한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약 오르지 않는다면 전세 가격도 혹시라도 떨어진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제가 생각하는 점에서는요, 이 부분을, 즉 양도소득세 단기 매매자들에 대한 중과세,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대부분이 심각하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6월 들어서는요, 매수인이 직원보다는 훨씬 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뒤를 받쳐주는 매수 세력이 없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또한 세력들에 의해서 아파트 매수하기도 서서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왜? 양도소득세, 중과세, 단기 매매자들까지 중과세니까. 물론 또 다른 변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정부가 이러한 6월 이후 세금 중과세 정책에 기하여 매수 심리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이러한 시기에 또 뜬금없이 종부세를 완화하겠다, 양도소득세를 완화하겠다, 대출을 완화하겠다, 이러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또 내놓는다면 또다시 부동산 시장이 떨어지기는커녕 또 불타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6월 이후부터 이 시기는 부동산 정책을 정말 정부는 잘 펼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잘못 펼쳤다 하더라도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요, 일주일 안으로 다가올 6월달 부동산 시장은 역대 최고로 상승과 하락의 눈치 싸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앞으로 6월달부터는 본격적인 세금 폭탄이 쏟아진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불확실한 게 아니라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부동산 시장에 반드시 영향을 끼칠 거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6월달 들어서 매수인들 또한 이 부분을 전혀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을 보인다는 얘기겠죠. 따라서 이 부분을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돼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